세계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모자라 최고 점수를 거두며 승승장구하는 폭삭 속았수다. 하지만 이 작품이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이 정서, 문화,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희한한 현상이 아닐까 합니다. 그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해본 결과 이 작품에서 그런 요소들은 부차적인 요소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면에 생각이 미치면 이 작품은 상당히 특이해 보이는데, 왜냐하면 보통은 눈에 띄는 소재나 흥미를 끌 수 있는 특별한 캐릭터를 사용하던가 그것도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사건을 활용하기 때문이죠. 즉 신선하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캐릭터와 스토리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런 평범한 가족 드라마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기에 이렇게까지 반향을 일으킨 것이 정말 이해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열광시키는 것일까요? 이번엔 이 작품의 감상 겸 메시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후엔 스포일러가 있으니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독은 이 작품을 부모 세대에 대한 헌사라고 말하며 작가는 여러 세대를 위로하기 위해 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성공한 것인지 요즘 드라마치곤 정말 드물게도 나이, 성별이 차이 나는 가족이 함께 보는 것을 넘어 많은 공감대를 확보하는 화제의 작품이 되었죠. 그렇다면 한번 짚어볼 것은 왜 이런 드라마가 희한한 작품이 된 것인지가 아닐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즘 세상은 공감대를 끌어내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요즘의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정보의 전달은 정말 빨라졌지만 방대한 정보가 부분 들어오기 때문인지 그 맥락을 잡는 것은 어려워졌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 작품에 대한 비판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역사적 배경을 너무 소극적으로 다뤘다. 남자들이 너무 무기력하다. 애순의 서사가 너무 자기적이다. 이는 각각의 내용으로 보면 납득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저는 작품의 자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면 그 결론이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조정은 공납을 늘리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전복 공납의 양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해조류, 해류를 채취하는 것을 잡녀라 불리는 여성이 맡고 전복을 채취하는 포작, 운송 업무를 남자가 맡았죠. 문제는 전복은 살아있는 생물인데 당시엔 운송 기술이 좋지 않아 한양까지 운반하는 도중에 죽어나갔고 수령과 아전이 떼어먹는 양도 있어 제주도의 노동량은 공납의 양 이상으로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중에 죽는 전복, 한양까지 올라가면서 빼앗길 양까지 채취해야 했으니까요. 영조 때 이후 제주 사람들은 함부로 육지에 갈 수가 없었는데 이게 공납을 바칠 때만은 예외였는지라 이들 중 일부는 탈주하기도 했지요. 또한 일제강점기 말은 내선 일체를 내세우며 징집을 했는데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라 도망갈 곳이 없어 징집이 쉬웠고 나비박사 석주명은 자신의 저서에 사삼으로 인해 남자가 많이 죽었다고 말하죠. 이러한 복합적인 역사적 맥락으로 인해 제주도는 남자가 귀한 곳이 되었고 여성들은 더욱 억척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고 본다면 병철 등의 제주 남자가 무기력한 이유도 광리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특유의 문화도 이해가 가지요. 이 작품에서 역사적 사건과 배경은 단지 소품에 불과해요. 병철과 광리의 서사를 바탕으로 제주의 역사적 배경을 간접적으로 이해시킨 후 본격적인 서사는 오로지 캐릭터만으로 말하죠. 즉 병철과 광리의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 이상한 관계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그땐 그랬다고 이해할 수 있는, 나아가 작품의 인간 서사를 이해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선 역사적 맥락 같은 디테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캐릭터들 간의 서사를 따라가면서 그들과의 인간관계를 하나하나 따라가는 한편 그렇게 이해한 그들의 삶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요. 즉 이 작품을 볼 때는 과거의 인물을 현재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서사를 긍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작품은 시대의 흐름에 끌려가는 민중은 어떤 삶을 감내해야 했는지, 그 삶 속에서 각자는 어떻게 삶을 개척했는지, 이 과정에서 삶의 동반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것이 나중에 내 삶에 어떻게 다가오고 영향을 주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금명은 두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엄마를 만나죠. 영범의 엄마 부용은 자신의 가치를 높게 잡고 상대를 낮춰보는 반면 충섭의 엄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사람을 자기 기준에 맞춰 평가하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죠. 이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기본임과 동시에 좋은 연애, 좋은 결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내 기준에 상대를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이해에 대한 메시지는 비단 결혼에만 담긴 것이 아닙니다. 이 작품을 수놓는 여러 문화적인 시와 같은 대사들은 타인의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관식은 물에 빠진 미인을 아무 대가 없이 구해주었기에 말년에 그녀가 횟집을 프로그램에서 광고해주는 행운을 얻었고, 금명은 충섭의 엄마를 호의적으로 도와주었기에 당시에 정말 비쌌던 원서와 시험 적보를 공짜로 손에 넣었죠. 반면 상관도 없을 것 같은 남의 불행이 이해하면 나의 불행이 될 수 있음도 말하고 있어요. 관식 엄마 개옥은 자식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을 모르겠다는 말을 하지만 이후 관식이 환갑도 되기 전에 죽자 그때 가서야 그 마음을 알게 되지요. 아내와 자식을 함부로 대했던 상길은 이후 이혼당한 채 말년에 초라해지게 되며 자기 자식에 몰입한 채 남의 자식을 내려다본 부영은 역시 자신만 중요한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는 말년을 보내죠. 그녀가 보던 TV의 뉴스 내용으로 밀어볼 때 아마 금명이 대성공하여 TV에 나온 시점일 테고, 부영은 이를 보며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며 괴로워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 작품은 이렇듯 자극적인 요소로 도배하여 쾌락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며 공감을 시키는 지극히 어려운 방법을 쓰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의 삶을 평가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지 말하고 있죠. 이를 잘 보여주는 캐릭터는 바로 관식이 아닐까 합니다. 예전 성실한 아버지들은 가족을 위해서 내 몸을 아끼지 않고 고통을 견디며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여러 복선을 통해 관식의 최후를 말하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음에도 묵묵히 참다가 큰 병으로 키우는 가장은 어찌 보면 훌륭한 고증입니다. 자동차, 음악 등의 자신의 취미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밤낮 없이 일하면서 소모되면서 가족들과 서먹서먹해지는 가장은 오늘날에도 많기도 하고요. 이런 면에서 관식은 작품이 말하는 소통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고지순한 사랑은 젊은 세대의 공감을, 자신을 희생하여 일하는 모습은 청년과 중년의 공감을, 고통을 참으며 일하다 무너지는 모습은 장년의 공감을 끌어내죠. 다른 작품이었다면 훌륭한 수영선수가 되어 부와 명을 누렸을 관식은 이 작품에서는 오로지 가족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의 삶은 절대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너무 고생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꿈꿨던 취미는 막판에 겨우 이룰 수 있었지만 그 순간 병마로 인해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죠. 하지만 그의 삶은 평범하되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말하죠. 복삭 속았수다. 그는 영웅 같은 삶을 살진 않았고 혁명을 이끌어낸 역사에 남을 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극히 평범한 아버지였죠. 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헌신한 가족을 경험했거나 또는 그런 가족을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었기에 그의 삶이 비록 평범했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존경할 수 있는 삶임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작품은 타인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것만으로 그 사람과 내 마음에 위로가 된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는 방법은 각자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하기보다는 성실하게 나아간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그저 복삭 속았수다, 수고했다고 말하며 공감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임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삶을 바치는 헌사이기도 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관심과 애순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번 감상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